긴 병 치료하던 중에 새로운 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새로운 병 먼저 치료하고 그리고 그것이 호전되면 그동안 다루었던 긴 병을 다시 치료하는 게 사암진법의 원칙 또는 동의학의 치료 대법입니다. 12월 19일 한 시청자님께서 저와 통화를 여러 번 했던 시청자님, 그동안 안녕하신지요?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한의사님들이 저보고 간이 실하다고 하는데 간이 실할 때 만성 전립선염이 있는데도 간정격, 대장정격을 하는지요? 지금까지 지도받고 대장정격, 간정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하 인사말 등등 이런 것은 생략하고, 간은 실하고 폐가 약하다, 심장도 약하다 이러면서 약한 폐 부분엔 흰색이 좋으니 가급적 흰옷을 입고 폐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라 하시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몇 년 전부터 대장증후군처럼 장 부분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에 불편한 부분 다 상세히 적어 보내주세요. 내일 방송으로 답변 드릴게요. 이랬더니 또 답변이 왔어요. 네, 현재 비알코올성 간경화 초기입니다. 그리고 만성 전립선염 20여 년, 한방 비뇨기과 치료도 해보았지만 치료할 때뿐입니다. 그리고 대장증후군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입니다. 현재 대장정격과 간정격을 양쪽으로 하곤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비알코올성 간경화 초기예요. 이것은 처음에 제가 이분께 조언 드릴 때는 말씀 안 하셨던 증상. 그때는 만성 전립선염만 호소하셨거든요. 두 번째, 만성 전립선염 20여 년, 한방 비뇨기과 치료해 보았지만 치료할 때뿐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대장증후군이 있습니다. 대장증후군은 문자로 또 확인해 본 결과 복부 백만, 즉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하다. 네 번째, 간실폐허증, 그러니까 어떤 한의 전문의가 간실폐허증은 맥상소견으로 진단받았다고 해요. 다섯 번째, 폐가 약하니 흰옷을 주로 입어라. 저는 하늘이 내린 상의 반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존경스러운 분의 맥상소견으로 당신은 간실폐허증이야. 저는 그저 존경스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폐가 약하니 흰옷을 주로 입어라. 이건 컬러 테라피일 수도 있겠고요. 원래 컬러 테라피는 아유르베다에서 기원한 거예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모던한 여러 학설들이 또 나왔죠. 폐가 약할 때 저처럼 흰옷을 입으면 폐가 좋아질까요? 이것도 저는 감히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비알코올성 간경화 초기, 그리고 20여 년째 만성 전립선염. 그런데 최근에 대장증후군이 또 있어요. 그 중에 복부 백만, 그러니까 대장증후군이란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말하는데 그것은 영어 알파벳 순서로 네 가지의 대표적인 증상이 있어요. A. abdominal pain, 복통. B. bloated feeling, 복부 백만. C. constipation. D. diarrhea, 설사. 그것이 교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신경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음식, 특별한 음식에 반응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은 복부 팽만, 이 증상이 두드러져요. 그래서 가급적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당신의 경험상 소화가 잘 된 음식들을 주로 드신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식사를 하면 좀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그런다 그래요.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같이. 먼저 긴 병 치료하던 중에 새로운 병이 생겼으면 그거 먼저 치료한다 그랬잖아요. 전립선염은 20여 년째예요. 그런데 최근에 비알코올성 간경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속이 더부룩해요. 가스가 차요. 먼저 초간단 요약으로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간경화. 세 번째,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비알코올성 간경화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과 같은 거예요. 즉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간염이 되고 간경화가 되고 또 재수 없으면 간암이 됩니다. 최근 비만, 대사증후군 인구가 급증하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지방이 간에 쌓여 결국 알코올에 의한 지방간과 유사한 경과를 밟게 되면서 간염,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자는요, 20여 년째 앓고 있었던 만성 전립선염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나빠지셨을 거예요.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20여 년째 온갖 한방병의원을 다녔다, 비뇨기과를 다녀도 낫지 않은 이 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고 노심초사했는데, 아니 그만 간경화 초기야. 최근의 병이에요. 비알코올성 간경화. 비알코올성 간경화, 이것은요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간암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치료하는 게 원칙이에요. 긴병, 전립선염을 치료하던 중이었는데 간경화 초기예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심각한 병입니까? 어느 것이 생사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간경화가 생사 문제예요. 여기 다시 읽어드리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지방이 간에 쌓여 결국 알코올에 의한 지방간과 유사한 경과를 밟게 되면서 간염,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지금 간경화예요. 간경화. 여기에서 질문자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묻자 소녀는 방긋 웃었어요. 그럼요, 10번을 넘어지면 30년을 사는 거고요. 저 유명한 3년곡의 동화. 할아버지가 3년곡에서 넘어져가지고 이제 나는 3년밖에 못 사는구나. 시름시름. 그런데 한 똘똘한 꼬마가 가서, 할아버지 가서 한 번 더 넘어지세요. 이놈아, 날더러 당장 죽으라고? 할아버지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사신다며요. 2번 넘어지면요 6년 사시는 거고요. 10번 넘어지시면 30년 사는 거예요. 10번 넘어지면 30년! 자, 이걸 상기시켜 드리면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아니 도움을 청했는데 기분 나쁜 얘기를 하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 간경화의 개요, 간경화의 예후는 유발 원인, 심한 정도, 합병증의 정도 및 동반된 전신질환 등 여러 가지 인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대상성 간경화 환자는 매년 5% 내지 7%에서 비대상성 간경화로 진행되며, 초기 간경화 환자는 10년 내에 정맥류에서 출혈이 발생할 확률이 약 25%, 복수, 배에 물이 차는 복수가 발생될 확률은 약 50% 정도입니다. 일단 간경화의 합병증이 발생하면 예후가 나빠서 우리나라 전체 간경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68%인 것에 반해 복수, 식도 정맥류, 그리고 출혈, 간성 뇌증이 나타났을 때부터는 5년 생존율은 각각 32%, 21%, 40%로 예후가 매우 나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성 전립선염에 고민하실 때가 아니에요. 솔직히 그건 생사 문제가 아니에요. (50대) 이후는 대부분 남자들의 경우 전립선 문제를 갖고 있지만
생사 문제에는 크게 지장 없습니다. 문제는 간경화. 간경화는 어쩌면 간암과 같을 수 있어요. 긴 병 치료하다 새로운 병이 발생하면 최근의 병증 먼저 치료를 해야 한다. 3년 고개의 동화처럼 우리는 보다 긍정적인 사고로 아직 초기 증상이라고 하시니까 비알코올성 간경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고 또는 간암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먼저 여기 대상성 간경화와 비대상성 간경화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대상성 간경화는 간경화 초기 증상 때, 초기에 진단받았을 때 별다른 큰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대상성 간경화. 그런데 비대상성 간경화는 이제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도 이분이 전립선염을 크게 고민하시고 간경화는 이제 초기예요 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아직까지는 대상성 간경변 환자가 아닌가. 그런데 이게 비대상성으로 바뀌면 생존율이 낮아진다. 간암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대장증후군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신호탄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자는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 그렇다고 3년 고개에서 넘어졌다고 아, 너 3년밖에 못 사나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10번 넘어지면 30년 살잖아. 그러니까 대상성 간경화에서 비대상성 간경화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여기 대장증후군이 발생해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 차고 어떤 땐 설사, 어떤 땐 변비 등등. 비알코올성 간경화 초기라고 하셨는데 초기에는 피로, 식욕부진과 구역질, 복부 불쾌감 등이 있으며 점차 진행되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비대상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황달, 피부의 거미 혈관종, 손바닥 홍반, 여성형 유방이 크죠. 성기능 장애, 여성의 경우는 월경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악화되면 배에 복수가 차서 배가 불러오고 심하면 숨이 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숨이 찬 걸 가리켜 간실폐허증이야. 만약에 하늘이 내린 상의 반열에 오르신 그 한의 전문의가 이분이 혹시 숨 찬 것을 호소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당신은 간실폐허증이야. 아마 태음인으로 판단했을까요? 아무튼 숨이 찬 건 대상성 간경화에서 비대상성 간경화로 이환되는 과정에서의 시그널 중에 하나예요. 원인이 간이죠. 그런데 간이 실하다고 해서 조건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폐가 약해진답니까? 모르겠어요. 하늘에 내린 상의들은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몰라도 다시 읽어드릴게요. 악화되면 배에 복수가 차서 배가 불러오고 심하면 숨이 차게 됩니다. 다리 부종으로 손가락으로 누른 자리가 쉽게 다시 회복되지 않는 함몰 부종. 그러니까 다리가 부었어요. 눌러보니까 쑥 들어가는데 손을 떼면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천천히 회복이 돼요. 오목 부종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위와 식도 정맥류가 발생하고 간성 뇌증이 생길 수 있으며 정맥류에서는 다량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질문자는요, 대상성 간경변에서 지금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옮겨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계예요. 여기에서 잘 관리를 하면 그야말로 삶의 질을 천수를 누릴 때까지 편하게 즐기실 수 있고요. 만에 하나 아니 삶지 모르겠어 그러시면 언짢으셔도 할 수 없어요. 간실폐호증 진단 내린 그 하늘이 내린 상의께 가셔서 살려주세요 하세요. 틀림없이 그분은 공자님 말씀에 하늘에 내린 상의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혹시 그래도 나는 대장 정격, 간 정격으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치료 중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그나마 편안함을 느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를 믿는 게 아니라 삼심의학을 믿고 삼도인을 믿고 한번 해보세요. 초기에는 피로, 식욕부진과 구역질, 복부 불쾌감, 이건 간허증이에요. 간허증. 그러면 이 상태를 가리켜 간실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단을 내릴 때 이 사람 간허증이야, 이 사람 간실증이야 라고 말할 때는요, 자기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돼요. 우리나라에만 이상하게 하늘이 내린 상의들이 많아. 대체의학자 중에도 많고 제도권 전문의, 한의 전문의 중에서도 화타 편작의 반열에 오르신 분들이 많아. 존경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당신은 맥상으로 볼 때 간실증이야, 그리고 폐호증이니까 흰옷을 입고 다녀. 더 이상 코멘트 생략. 자, 이게 간실증이고요, 이게 간허증이에요. 왜? 이건 우리 몸에 있는 현상이거든요. 여기 그림 먼저 보시면은 이것은 간경변이 이제 막 전신 시스템적으로 확산되는 그럴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저는 이런 환자 여러 번 봤어요. 방송에서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탤런트 뺨치는 멋진 여인인데 복부 본인이 이렇게 열어 보여주는데 메두사 혈증이 있어요. 메두사? 네. 힐랍 신화에 나오는 머리에 뱀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괴물신 있잖아요. 나쁜 신, 메두사. 스파이더, 거미 혈증이라기도 하고 메두사 혈증이라고 하는데, 배꼽 주변으로 이렇게 정맥류가 확인된 환자도 제가 봤어요. 이런 증상, 손바닥은 홍반이, 그리고 몸 여기저기에 붉은 반점 혹은 자반 등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중증이 있어서는 눈이 노래지다가 황달해서 이제 사기쯤 가게 되면 흑달로 변합니다. 얼굴이 흑달, 검은색이 돼요. 검은색. 그런데 이것은 이 증상으로부터 시작돼요. 흉협고만이라고 하는 한의학적 진단 용어가 있어요. 흉협고만이란 무엇이냐면 명치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늑간 있잖아요. 양쪽 늑간을 더듬어 눌러보면, 특히 왼쪽에서 심한 통증이 느껴지면 그것을 가리켜 흉협고만이라고 하고, 그것은 비장종대라는 뚜렷한 의학적 징후가 있어요. 모든 내장의 혈액은, 정맥 혈액은 전부
간으로 모아집니다. 간으로. 그 혈관 시스템을 가리켜 리버 포털 베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초기에서 구역질, 구토 때로는 편두통이 오면서 명치를 눌러보아도 아프고 특히 늑간 왼쪽을 눌러보았을 때 아픈 것은 enlarged splen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swollen spleen, 비장 종류예요. 이것은 한의학적 용어로 흉협고만, 흉협이 아프다. 왜 아파요? 비장이 부었으니까. 비장은 왜 부었어요? 간으로 모아지는 그 리버 포털 베인, 간 문맥이 역류하기 때문에. 역류하니까 비장이 부어요. 역류하니까 배꼽 주변을 만져보면 우둘두둘 정맥류가 발견되기도 하고 그리고 부은 림프절이 확인되기도 해요. 이것은 한의학적 용어로 소복급결이라고 합니다. 계제복용환증 그리고 도핵승기탕증에서 두드러지는 복증. 한의학에서 말하는 복증의 여러 진단명들은 의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증명. 그냥 막연하게 자기 주관적으로 간실증이네. 간실증이면 무조건 조건반사적으로 폐허증이지. 아이 코멘트 생략한다고 하고 또 얘기하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간허증이란 말이에요. 지금 비알코올성 간경화 질환은. 그런데 20년 된 전립선염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간정격 말씀드린 대로 쓰세요. 계속. 간정격은 음곡곡촌의 N극면, 경고중봉의 S극면. 이것은 간실증으로서의 심각한 간경변이 되지 않도록 예방 및 치료해주는 요법이에요. 그리고 만성 전립선염, 대장증후군까지 생겼어요. 삼리곡지의 N극면, 양곡양계의 S극면. 이 두 요법은 전립선염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요법임과 동시에 중증의 간실증으로서의 간경변을 예방 및 그러한 극악한 상태에 도달하지 않도록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간암을 예방하는 거예요. 이 두 요법은. 다음 시간에 왜 간정격을 써야 되고 왜 대장정격을 써야 되느냐, 그리고 전립선염도 왜 간정격, 대장정격을 써야 되느냐, 의 과학적인 근거는 이어지는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